비가 막 그친 사무동의 유리 현관에 물방울이 매달려 있었다. 정막을 깨고 문이 열리자 검은 모자를 눌러 쓴 김용빈이 무대 뒤에서 보던 그 담담한 걸음으로 로비에 들어섰다. 그러나 오늘 그의 표정은 무대 위의 카리스마와 달랐다. 턱선은 굽고 눈빛은 차갑게 결의에 잠겨 있었다. 곧장 12층 회의실로 올랐다. 같은 시각 미리 도착해 있던 전 직원 A씨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한다. 오늘은 끝내자. 적어도 우리가 왜 항의하는지 기록은 남겨야 하니까. 촉발, 한 줄 공지, 답을 붙였다. 모든 시작은 전날 밤 11시 17분에 올라온 내부 공지였다. 아티스트 브랜드 방향 조정, 기존 약속과 일부 프로그램 출연 계획은 전면 재검토한다. 단 한 줄. 그러나 그 한 줄이 불씨였다. 이미 팬들과의 약속, 지역 축제, 협업 스튜디오 세션이 촘촘히 잡혀 있었다. 재검토라는 애매한 단어는 족쇄처럼 읽혔다. 누군가는 취소로, 누군가는 연기로 받아들였다. 특히 팬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문은 더 큰 파장을 낳았다. 새벽 내내 단체 채팅방은 쉼없이 울렸다. 짱코 어디는 계약상 문제 생긴 거냐? 고 물었고 마케팅팀은 콘셉트 리셋이란 표현을 반복했다. 그때 침묵하던 김용빈이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내일 아침 직접 듣고 직접 말하겠습니다. 동시항에 같은 방 다른 목소리. 회의실 문이 열리자 대표이사가 등장했다. 능숙한 미소, 정제된 목소리. 브랜드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첫 장에는 리포지셔닝이라는 단어가 굵게 박혀 있었다. 그 순간 전 직원 A씨가 손을 들었다. 그는 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팬 프로그램을 기획하던 실무자였다. 대표님, 보호라는 이름으로 신뢰를 해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신뢰 말입니다.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났다. 김용빈이 A씨 옆에 섰다. 저도 항의합니다. 저를 지탱해준 건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현장의 온기였습니다. 한 줄 공지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항해라는 단어를 또렷이 발음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변했다. 무대에서 쓰던 단호감이 비로소 현실의 언어로 들려왔다. 3. 충돌, 숫자와 마음의 전장. 대표이사는 데이터 그래프를 띄웠다. SNS 반응 지수, 팬덤 연령대 변화, 광고주 선호 키워드. 대중은 더 세련된 스토리를 원합니다. 전통적 이미지에 머물러선 확대가 어렵습니다. 그 말에 A씨가 미소를 지었다. 세련됨이 과연 무엇입니까? 팬들이 사랑한 건 매끈한 그래프가 아니라 그의 불안정함까지 끌어안는 이야기였습니다. 김용빈이 말을 이었다. 저는 트로트라는 어제를 끌고 오늘을 살아왔습니다. 내일을 열려면 어제를 지우는 게 아니라 어제와 화해해야 합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마이크가 켜지는 소리가 났다. 현장 매니저가 입을 뗐다. 대표님, 현장 피드백 보고 드린 지 3번입니다. 팬들이 기다리는 건 새로움이 아니라 약속의 이행입니다. 순간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멈추었다. 빗방울이 다시 유리창을 두드렸다. 4. 예기치 못한 증언, 그날 약속의 시작. 의외의 인물이 손을 들었다. 팬으로 들어왔다가 퇴사한 지 한 달 된 전 직원 B씨였다. 저는 사과하려고 왔습니다. 실제로는 실행 가능한 스케줄이었는데 부서에서는 리스크 과대로 기재했습니다. 숫자를 키웠습니다. 위에서 좋아할 문장을 집어넣으려고요. 아니 술렁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때 팀장님이 말했습니다. 위는 깔끔한 논리를 원한다. 논리란 늘 사건을 정리한 후 등장한다. 고요. 그런데 현장은 정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혼돈이었어요. 그 혼돈을 지워버렸습니다. 대표이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빠졌다. 김용빈은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았다. 혼돈은 무대의 숨소리입니다. 그걸 지워버리면 노래는 숨을 곳을 잃습니다. 5. 균열, 단어의 전쟁, 의미의 역습. 회의 제목은 브랜드 리포지셔닝이었지만 실상은 단어의 의미를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다. 보호는 누구를 위한 보호인가? 은 무엇을 지워야 오는가? 어느 순간 침묵의 다른 이름이 되는가? A씨가 프린트를 꺼냈다. 팬 약속 목록, 내부 공유용, 그 위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지역 이름과 시간, 사연들이 빽빽했다. 그중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
한밤. 온 뒤에 야외 공연, 우산 대신 손수건을 흔들자. A씨가 말했다. 세련됨이란 이런 겁니다. 말끔한 도표 대신 젖은 손수건을 흔드는 사람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저런 순간입니다. 6. 반전, 항해, 다 제안으로 바뀌는 순간. 최악의 대치 국면에서 김용빈이 뜻밖의 제안을 꺼냈다. 대표님,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행형 로드맵을 제가 직접 제시하겠습니다. 변화를 원하신다면 지우는 변화가 아니라 겹쳐 쓰는 변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과제, 어제를 품은 내일, 프로젝트, 팬 약속 전면 이행, 일정 충돌 시 대체 경험권 제공, 리허설 초대 비공개 응감 온라인 사인, 지역 축제 지원, 기존 출연을 유지하되, 무대 콘셉트의 한지 사연을 반영, 사전 사연 공모, 브랜드 협업, 세련됨, 재정예, 첼로, 가야금, 신스가 한 무대에서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라이브, 데이터 지표의 재교정, 클릭률 대신 약속 이행률 현장 만족도를 KPI로 병기.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전 직원 A씨가 숨을 고르며 미소를 비쳤다. 그래,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1. 은 어제를 지울 때가 아니라 어제를 품을 때 열린다는 것. 7. 귀 속말, 드러난 진짜 원인. 잠시 휴정이 선언되자 복도에서 작은 대화가 오갔다. 회계팀 직원이 낮게 말했다. 사실 광고주 압박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현장보다 안전한 이미지를 선호한다는 메시지였어요. 옆에 동료가 답했다. 그래도 약속을 바꾸려면 먼저 사람에게 설명했어야죠. 그 말은 칼날처럼 또렷했다. 사건의 진짜 원인은 차가운 단어 하나가 아니라 사람을 건너뛴 절차였다. 설명 없는 지시, 맥락 없는 공지. 그리고 침묵. 그 침묵이 결국 폭발을 불렀다. 8. 두 번째 반전, 대표의 선택. 6일은 회의에서 대표이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러분의 항의를 수용하겠습니다. 뜻밖의 말이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한 달 뒤, 지표가 말해주세요. 우리가 지키려는 온기, 다 데이터의 언어로도 설득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스크린에 새로운 문구를 띄웠다. 프로젝트 코드, HUM. 너, 약속의 존중. 히트, 현장과 본사의 결합. 감동의 측정 가능성. 회의실 뒤편에서 박수가 번졌다. 감동의 눈물은 아니었다. 대신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차분한 안도의 숨이었다. 9. 이후 한 권의 노트와 젖은 손수건. 그날 밤 아카이브 팀은 오래된 펠레터 상자를 꺼냈다. 손때가 묻은 노트, 햇빛에 바른 사진, 비 오는 날 공연장에서 나눠준 파란 손수건. 그 모든 기록들이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질문이 떠올랐다. 김용빈은 손수건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SNS에 짧게 올렸다. 우리는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키겠습니다. 해시태그는 하나뿐이었다. 어제를 품은 내일. 에필로그,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말이 생겼다. 갈등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 광고주는 여전히 안정적인 이미지를 원할 것이고 현장은 언제나 변수로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사건 이후 회사에는 말의 자리가 생겼다. 보호는 더 이상 일방의 안전망이 아니라 약속을 덮어주는 담요가 되었다. 은 반들반들한 표면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결이 한 화면에서 살아 움직이는 조화로 재정이 됐다. 그리고 효율, 은 침묵의 변명이 아닌 공감의 결과로 측정되기 시작했다. 한 달 뒤 무엇이 바뀔까? 아마도 숫자는 당장 큰 폭으로 요동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다. 새벽에 회의실에서 누군가가 용기 내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말 앞에 한 가수와 전 직원이 같은 편에 섰다는 사실. 사건의 충격적인 원인은 단순한 내부 정책 변경이 아니었다. 사람을 건너뛰는 관행, 설명 대신 공지로 대체되는 소통. 데이터로 환원되지 않는 현장의 체온을 과소평가한 오판이었다. 그 오판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이 오늘 동시에 시작되었다. 창밖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엔 누구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젖은 손수건을 흔들 준비가 된 사람들이 창에 맺힌 방울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귓가에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우리는 약속을 지킬 겁니다. 어제를 지우지 않고 내일을 씁니다.